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에서 도보동 MJ에 나온 원장이면서 헤럴드학원의 원장인 박무재입니다. 오늘은 3탄 수능 예상 문제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7강이죠. 2탄에서 16강 4번에 끝났는데 17강 1번,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칭 추론론 내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심경변화, 안드레아의 심경변화를 내기는 상당히 좋은 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17강의 3번과 4번 질문입니다. 자, 3번과 4번 질문인데 이 질문은 위에 지금 표시가 없습니다. 없는데 반드시 28강의 3번 질문이 있습니다. 수능특강.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메모하십시오. 수능특강 28강 3번 질문과 연결을 시키십시오. 이 질문 내용은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놀고 싶어하는 놀이에 사용되는 그 대상물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실제 물건, 물리적 세상에 있는 실제 물건들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가지고 놉니다. 그게 연습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자기가 놀고 싶은 그 대상물로 인식을 해서 그게 빠져들어가서 상상의 세계에서 재미나게 놀 수 있다는 그런 글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보면 여기에 as an adult we likewise 마찬가지로 어른으로서 우리도 어떤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그 영화가 가짜다, 촬영된 거다, 인위적이다는 생각, 불신을 다 버려버리고 밀어버리고 그게 빠져들어서 봐야만이 진정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의 놀이와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생되는 어떤 어린이의 발달사항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EBS도 굉장히 그걸 고난도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직접 간접이든 꼭 공부하시고 지금 보시면 문제 많이 만들어놨죠? 제가 신경 많이 썼습니다. 신경 쓰세요. 다음 질문 갑니다. 다음 질문은 수능특강 22강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에 보시면 광합성이죠. 조금 전에 2탄에서 멜라닌 독해했습니다. 독해고 이과형 독해고 광합성은 또 더더욱더 이과형 독해죠. 요거는 해석을 정확히 하시는데 이 광합성이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은 광합성하는 과정 자체는 식물의 광합성은 이익이 되면서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직역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휘를 잡아가시고 순서 문제에 넣습니다. 그리고 빈칸도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정확히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이게 직접 연계에서는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하시고 예상 문제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오락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삶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힘든 어떤 시간을 잠시나마 잊어버리고 싶어서 탈출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락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러 들어가면서 현실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잠시나마 영화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잊게 만들어주고 도피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영화를 다 끝나고 보고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우리의 실제 삶에 굉장히 대혼란스러운 것으로 다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질문에서 대중 매체, 즉 오락이 우리한테 주는 긍정적 측면의 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예상 문제로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현대미술, 즉 학교 계신 선생님들이 미술생들이 현대미술을 강의하시는데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현대미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신있게 학생들한테 현대미술에서 말하기가 참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 미술이라든가 이 현대미술을 관람하는 관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 이게 멋있는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위대한 작품이지라고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약간의 어리둥절함이라든가 어심스러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울러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대미술에서 이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수백 년간의 세월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비평을 거쳐가지고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게 지금까지 존재했다라는 걸로 봐서도
이거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서 교육과 관련되고 그리고 학교 수업과 연관되는 그런 지문이라서 제가 한번 잡았기 때문에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문은 강추입니다.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지문인데 지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음악을 왜 좋아하냐 이거지. 왜 좋아하냐면 그 음악을 부르거나 음악 공연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아주 테크니컬하게 자기가 연출해서 사람들 알고 그 음악을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고 감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빼버리면은 사실은 왜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를 즐겨 부르고 즐기고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질문은 좀 더 신선하지 않나? 소재가. 그래서 제가 한번 예상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뭐 어법 문제도 있고 순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무관한 문장, 빈칸 문제까지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에 25강 3번 질문, 역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질문인데요. 요거는 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근데 그 자녀 교육 방법에서 어떤 자녀가 지켜야 될 범주 속에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어떤 부모님의 기대치, 부모님이 정해놓은 기대치와 한계치를 그걸 딱 보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 기대치나 후용치가 가변적이고 막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자녀를 그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글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지문이라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 이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질문입니다. 요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에 나오는 질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질문이 타임아웃이거든요. 자녀가 어떤 일을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데 기준을 잡고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타임아웃이라는 이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올바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 전에 자녀가 지켜야 될 정확한 규칙 또는 지켜야 될 내용들, 어디 해도 되고 안 되는 걸 범주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아마 예방 차원에서 타임아웃인 것 같은데, 요 질문도 앞 질문과 연관시켜서 두 개를 중에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면 어떻게 이걸 혼합해서 출제할 것이냐, 교수님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문학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고 전공하는 학생들이 문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인용해야 될 부분이죠. 위대한 작가의 작품의 글을.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인용을 해야 되느냐.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지도 않고 자기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적절한 양의 인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neither the random 이 부분도 해석할 때 직역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잘 잡아주세요. 문장 위치도 앞 문장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가지고 잘 보세요. 아마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이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신경 써가지고 전체적인 요지를 잡아서 수능 준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은 사람들이 이 인생살이를 겪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일련의 믿음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 관점 속에서 어떤 가치와 이런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100%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고통을 겪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만큼 성숙되느냐 이런 것도 그런 부정적인 경험 뒤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형성된다면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나오는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EBS 교재와 연계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면 간접적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경험과 그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접목시키면 훌륭한 지문을 간접 연계로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공부하셔야 지문. 자, 그래서 3탄을 여기서 마치고요. 4탄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